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우리 주한미군에 A-10 공격기 있지 않습니까? 그 A-10 공격기가 어마어마한 이 위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기가 막힌 개량을 했는데, 자, 이거 우리 FA-50에도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방산 공룡이 탄생했습니다. 한국판 록히드 마틴. 뭐 규모는 이 록히드 마틴에 아직 못 미치겠지만 그 어떤 그 바리에이션 많은 록히드 마틴에 필적하는 또는 능가하는 엄청난 방산 회사가 탄생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태국이 중국제 0712형 상륙함 창함을 전력화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이탈리아가 M109L 자주포 40문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기증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항모도 관광지로 쓰고 있는 태국이 도대체 왜 구매했는지 알 수 없는 중국산 대형 상륙함 0712형 창함이 태국 해군에 인수되어 남부 해군기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만재 배수량 25,000톤급의 대형 상륙함인 이 상륙함은 차크리 나로에벳 항모를 뛰어넘는 태국 해군 최대의 거함이 됐는데요. 도대체 이 배를 왜 샀는지 태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페인 해군이 35년간 운용하고 지난 2020년 퇴역한 S-70급 잠수함 미스트라를 경매에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15만 달러부터 입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 낡은 잠수함을 누가 구매할지 호사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국산 무기 국뽕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튀르키예가 이번에는 튀르키예판 아파치라고 선전 중인 T-929 공격 헬기 엔진 가동 실험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직수입한 클리모프 TV3-117 엔진을 붙이고 그저 시동만 걸어본 것인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일인가 싶습니다. 인도가 미국과 러시아에서 함정 탑재형 미사일 동시 구매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산 미사일로는 하푼 블락2, 러시아산 미사일로는 칼리브르 미사일 구매가 추진되고 있다는데 지금 인도 국제정세 파악을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12문의 M109L 자주포를 기증했던 이탈리아가 춘계 대공세를 앞두고 40문의 M109L 자주포에 추가 기증을 발표했습니다. 2개 포병대대를 구성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인데 대공세를 앞둔 우크라이나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 보십시오. 중국제 0712형 골룬산급 상륙함이죠. 25,000톤 미국의 샌안토니오급 상륙함을 그대로 뺏긴 상륙함인데 이걸 태국이 한 척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태국이 도대체 어디에 해병대를 보내서 상륙하기 위해서 이런 큰 대형 상륙함을 구매했을까요? 자, 태국 해군에 차크리 나로에벳 이 항공모함이 있죠. 사실은 그 항공모함 구매할 때도 스페인 나반티아 조선소에서 살려고 했는데 한 10,000톤 미만의 조그만 상륙함, 뭐 중대형 상륙함 살려고 했는데 그때 스페인이 꼬셔가지고 야, 돈 조금만 더 주면 이거 항공모함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우리 지금 퇴역하려고 하는 해리어 전투기 있는데 그까지 그냥 서비스를 얹어가지고 줄게 항모 폼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냥 상륙함 사러 갔다가 항모 사왔어요 하는 게 바로 차크리 나로에벳. 근데 이제 그 해리어 전투기 퇴역해버리고 부품 없으니까 이제 퇴역했죠. 그런데 더 이상 실을 전투기가 없는 겁니다. 왜냐? F-35B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쓸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 차크리 나로에벳은 그냥 항상 항구에 정박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구글 어스에 이렇게 보면 관광지로 소개되고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 25,000톤짜리 어마어마한 상륙함, 우리 독도함보다 더 크죠. 독도함 18,500톤이니까 이걸 여기다가 해병대 뭐 한 2개 대대 태워서 도대체 어디 갈 거냐? 말레이시아에 상륙할 거냐? 아니면은 뭐 인도네시아에 상륙할 거냐?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또 이 차크리 나로에벳하고 해서 뭐 트윈으로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는 군함 샀다는 소식 알려드리고요. 스페인이 35년을 썼어요. 1,700톤급 디젤 잠수함인데 미스트랄 이제 퇴역을 하는데
그냥 퇴역시키기 아깝다 해가지고 그냥 해외 매각 입찰 공고를 낸 겁니다. 15만 달러 스타트 경매인데, 자, 뭐 이제 우리 쿠팡 뭐 또는 이 경매 사이트 있죠, 옥션 뭐 이런 데처럼 경매가 들어간 겁니다. 15만 달러. 그런데 도대체 35년 쓴 이 노후 디젤 잠수함을 누가 살 거냐? 국가가 사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 사서 관광용으로 쓰진 않을까, 싸니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장보고 잠수함도 지금 한 33년 됐죠. 그래서 우리 장보고 잠수함도 퇴역을 지금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될지 이거 보면서 갑자기 장보고가 생각났습니다. 자, 튀르키예가 T129 공격 헬기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작으니까 여기 이제 6톤 미만이죠. 그래서 8톤급 정도 되는 T929를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엔진을 원래는 아파치에 들어간 엔진을 하려고 했다가 제재 맞아서 그거 안 되니까 S400 구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접근해서 우크라이나가 만들고 있는 이 헬기 엔진을 그대로 그냥 받았어요. 우크라이나가 만들고 있는 엔진은 뭐냐? 바로 러시아의 카모프 52, 밀 24, 그리고 밀 28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동을 걸어본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국산 뭐 엔진 개발했다 하고는 뭐 이 터키산, 튀르키예산 아파치 개발 완료했다 하고 마구마구 선전하는데, 지금 이 에르도안 대통령 때문에 조금 이 희한해지긴 했지만 지금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계속 뭔가 이렇게 군사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튀르키예. 그냥 시동 걸었을 뿐인데 잘 가동되고 있는 엔진까지 갖다 붙여서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인도가 하푼 블록 2 미국산이죠. 270km 날아가는 함대함 순항 미사일이죠. 하푼 블록 2. 이걸 함정에 갖다 붙이기 위해서 사고 미국에서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러시아에다가는 칼리브르 함대지 순항 미사일, 이거 이제 1500에서 2500 날아가는 러시아산 토마호크라고 하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함정에다가 미국산 하푼 대함 미사일 달고 러시아산 칼리브르 대지 미사일 달고 둘 다 순항 미사일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과연 칼리브르를 팔 수 있는 여력이 될지 이거는 뭐 알 수 없다. 자기들 쓸 것도 없는데, 아무튼 인도의 이런 희한한 양다리 걸치기 작전을 볼 수 있었고요. 이탈리아가 M109L, 여기 이제 우리 한국군이 쓰는 K55 자주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우리도 개량해서 이제 성능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포신이 여기 아래가 좀 굵습니다. 우리 K55 포신하고 좀 달라요. 포신을 업그레이드해서 내구력을 강화시켰고 주택 복사기를 더욱더 강화시켜가지고 이 훨씬 더 센 포구 압력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서 랩탄 같은 경우에 40km까지 날린다고 해요. 우리 K55보다 더 멀리 날아가죠. 그런 강력한 자주포인데 요걸 40문 주기로 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공격, 공세 능력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겠죠. 주면 좀 빨리 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소식 알려드렸고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방산보국을 천명하며 글로벌 종합방산업체로 도약해 한국판 로키드 마틴을 만들겠다는 한화그룹의 야심이 하나둘씩 결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전격 인수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건함 능력과 시스템 개발 및 통합 능력을 모두 갖춘 군함 시장의 절대 강자로 환골 탈퇴했다는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확정함에 따라 이르면 5월 중에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바꾸고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복수의 경제 전문지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최종 결정했는데요. 한화는 2조 원을 투입해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분 49.3%를 확보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5월 초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진과 사명 등이 포함된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결의할 예정인데요.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의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결정하고 상표, 사명과 관련한 제반 등록을 마쳤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방산 부문을 급속도로 확장해온 한화그룹이
대우조선 해양을 품게 되면서 이제 한화는 지상, 항공, 우주, 해양, 사이버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방산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됐는데요. 한화오션의 출범이 가시화되자 각국 방산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각종 탄약류와 로봇, 2차전지 등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한화와 우주발사체, 위성, 지상장비, 포병장비, 항공장비 등을 담당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휘통제 시스템과 IT, 인공지능과 보안사업을 맡은 한화시스템, AI, 정밀기계 등을 담당하는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한화는 그룹 내부 공급망으로도 수상 전투함과 잠수함 등 첨단 해양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 갖게 됐는데요. 해외에서 이러한 수준의 종합 방산 역량을 갖춘 업체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 영국의 BAE 시스템스 뿐입니다. 이번 한화오션 출범 임박 소식은 네발뉴스 등 각국 해군 전문지와 방산 소식통들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각국 해양 방산업계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한화오션 출범을 통해 한화그룹이 글로벌 K방산 열풍에 더 큰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과 더불어서 대우조선해양, 우리 한국의 2대 대형 방산 조선소죠. 물론 이 상륙함을 주로 만드는 이제 한진도 있고 또 최근에 여러 업체들이 또 방산 조선에 뛰어들었지만 잠수함이라든지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군함을 만드는 데는 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죠. 그 대우조선해양을 IMF 이후에 오랫동안 사실은 표류해 오던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가 인수해서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다라는 건데 규모의 경제 그러죠. 그래서 이 전 세계는 기업 인수 합병 그래서 덩치를 키우고 이런 러시가 있는데 한화가 이렇게 방산 부분에서 완전히 육해공 우주까지 아우르는 이 종합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록히드 마틴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이렇게 조선소 인수해서 이 프리덤급 예단 전투함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록히드 마틴은 미사일도 만들죠. 이지스 전투체계 만들죠. 우리 하나도 전투체계 만들죠. 미사일 온갖 것 다 만듭니다. 록히드 마틴하고 거의 똑같으려면 하나 남았죠. 이제 활용점정으로 카이 인수해서 록히드 마틴처럼 전투기도 생산하는 이제 이런 회사가 되면 록히드 마틴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카이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카이는 민영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더욱더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자생력을 가지고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 군의 이 낙수물만 받아먹는 입만 벌리고 딱 그것만 받아먹는 그런 업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한국 안보를 빨아먹는 거머리에 불과하다.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제가 할 정도로 카이의 현재 구조를 우리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카이를 한화가 인수하든지 아니면은 이 항공 부분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해서 대한항공 인수하든지 대한항공도 방산하죠. 굉장히 큰 방산업체입니다. 그래서 한화와 대한항공을 경쟁시켜서 카이를 매각하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한화도 과거에는 한화가 왜 카이를 인수해 하지만 그전에는 대한항공이 인수할 거야 이런 소문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화가 이렇게 종합방산기업으로 가니까 이제 카이 경쟁시켜서 한번 매각을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한화의 이 앞길에 꽃길이 깔린다면 우리 K방산이 정말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획한다던 A10C 공격기가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조인트 스타즈나 육군의 감시 정찰 자산과 연동해 사용하면 그야말로 폭격기나 다름없는 막강한 화력을 발휘하는 전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A10C 공격기에 신형 무장 장착대와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SDB 활공 유도 폭탄을 대량으로 운용하는 능력을 부여했다고 미 공군 제422 시험평가 대대가 현지 시각 4월 26일 밝혔습니다. 제이담이나 레이저 유도 폭탄, 매버릭 미사일 정도를 주력 무장으로 운용했던 A10C에 SDB 운용 능력이 통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A10C는
파일럿 하나에 4발의 SDB가 장착되는 신형 폭탄 렉을 이용해 동체 중앙부에 무려 16발의 SDB 폭탄을 장착하고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DB는 250파운드, 약 120kg에 불과한 가벼운 폭탄이기 때문에 16발을 장착하더라도 A-10 공격기 동체에 걸리는 하중은 2톤을 조금 넘는 정도인데요. A-10이 7톤 이상의 무장 장착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A-10은 최대 32발 안팎의 SDB 운용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DB는 최대 110km의 사거리를 가진 활공 유도 폭탄으로 중량은 250파운드에 불과하지만 관통 탄두 버전의 경우 1.2m의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인데요. 명중 정밀도 역시 수미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의 지하시설 입구나 경납고를 원거리에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개량형인 SDB-2의 경우 사거리가 74km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동 표적 공격이 가능한 정밀 유도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요. A-10이 SDB-2를 운용할 경우 한 대의 공격기로 16대에서 최대 32대의 적 장갑 차량을 동시 제압할 수 있는 가공할 공격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A-10C의 SDB 탑재 능력 확보로 이제 주한미군 A-10도 유사시 적의 장사정포 거점이나 이동식 미사일 차량을 동시에 대량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인데요. 최대 이륙 중량 제한이 있어 지상 공격 능력에 제약이 많은 우리 FA-50도 유사 능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10 날개가 그냥 옆으로 쫙 뻗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뒤로 이렇게 후퇴를 하는 그런 형상처럼 빠른 비행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무장을 달고 저속 저공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A-10 그리고 강력한 방어력을 가져서 저공 비행을 하는데 엔진이 또 날개 위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제트 엔진의 소리가 밑으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윙 하면서 지나갑니다. 보면 참 대단한 비행기인데, 자 동체 중간에 이렇게 4개의 무장렉을 달았는데 하나의 무장렉에 이런 식으로 지금 4발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줄로 1개, 2개 따로가 아니라 이 4발 달린 게 하나의 무장렉이에요. 그래서 신형 무장렉 4개를 달므로써 동체 중간에 16개의 SDB를 달았는데 이 SDB가 110km를 날아가서 완전히 정밀 유도를 하면서 그 1.2m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4km를 날아가서 이동 표적을 따라가서 때릴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SDB-2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싸고 유용한 이런 무장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기도 장착할 수 있죠. 또 여기도 장착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32발, 그리고 여기 이제 정밀 폭격을 위해서 랜턴 포워드 장착했는데 타겟팅 포워드죠. 그리고 요거 빼면 28발 이렇게를 때릴 수 있는 엄청난 폭격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 뭐 이거 이 정도 폭탄 맞으면 전차는 막 그냥 스쳐도 그냥 파괴죠. 전차 때리기에도 너무나 아까운, 장갑차 때리기엔 더 아까운 이런 정도의 강력한 폭탄을 이렇게 많이 장착하는 A-10이 되고, 우리 주한미군에 이게 이제 20여 대가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폭격 능력을 가지겠다라는 것과 함께, 문제는 이제 우리 FA-50이죠. FA-50이 이륙 해서 무장 능력이 4.5톤인데 뭐 보조 연료 탱크 달고 이러면 4.5톤 다 안 하죠. 그래서 이 FA-50에 이런 걸 뭐 한 2개만 하더라도 8발의 SDB 그리고 사이드와인더 뭐 이렇게 하면 자위 측면에서 사이드와인더 그리고 이 2개의 렉만 하더라도 8발의 이 SDB를 쏟아붓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좀 무리하면 4개 다 할 수 있어요. 왜? 4개 다 해봐야 2톤이니까. 우리 FA-50이 최대 4.5톤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능력을 만약에 우리 FA-50이 발휘하게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지상 지원 능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미 동맹이 요즘 작동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협의해서 우리 FA-50 어차피 록히드 마틴 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SDB를 장착할 수 있는 이런 협의를 빨리 좀 해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A-10 강화되고 FA-50 강화시키자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